렛츠고. 물감 종류 자체가 어떻게 달라지냐, 이제 크게 이제 유화랑 아크릴로 나뉘게 됩니다. 유화 중에서는 이제 유화 브랜드들이 또 가격 차이가 생각보다 엄청 크단 말이야. 가격 차이가 이 브랜드 파워도 있긴 한데, 브랜드 파워보다는 사실 물감 종류 중에서 스튜던트랑 아티스트, 프로페셔널이랑 그 등급이 따로 있어요. 등급들이 뭐냐면은 알료 양 차이가 달라요. 알료가 많을수록 가격대가 좀 더 높아요. 가격대 비싼 브랜드들 하면은 올드 홀랜드, 쉬밍캔, 렘브란트, 시넬리에, 갬블린 있더라고요. 와, 저도 사실 여기서 렘브란트까지밖에 못 써봤는데 여기 가격대들이 어마무시해요. 이거 조그만 거 하나에 이제 한 15,000원, 20,000원대 하는데 컬러 맞추면은 막 쉽지 않죠. 그래서 그 다음에 들이 이제 윌리엄스버그, 윈저 앤 뉴튼, 르프랑, 홀베인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그 위에 가격대보다는 조금 낮은데 이 브랜드들을 좀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작가님들이나 아니면은 학생 친구들도 많이 쓰는데 여기들도 가격대는 만만치 않아요. 그래도 저도 제가 지금 주로 쓰는 브랜드들이 이쪽 가격대 라인대 브랜드들 많이 쓰는데 그래도 비싸. 또 가격대가 만만치가 않아. 비싸. 너무 비싸. 하지만 뭐 어떻게 비싸다고 안 쓸 수 없잖아. 그 가격대가 있는 이유들이 있단 말이야. 색깔들도 워낙 그 발색력 차이 느낌도 좀 많이 나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방고흐, 헤베오, 쉴드 비비드, 신안 이렇게 있습니다. 이 가격대들 차이가 보면은 좀 어떠냐면요, 확실히 차이가 나. 사실 뭐 가격대가 높다고 좋은 거는 아니지만 근데 확실히 내가 좀 가격대 있는 브랜드의 재료들을 쓰잖아요. 뭐 플라시보 효과인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좋은 브랜드들 조금 비싼 물감들 써보면은 그 느낌이 좀 더 와, 비싼 이유가 있는데? 라고 느껴져. 확실히. 단순히 근데 플라시보 효과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물감마다 그 알료량 자체가 확실히 달라요. 그래가지고 발색력이나 이런 게 많이 달라지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 자기가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. 재료들도 좀 다양하게 써보면서 색깔들도 자기가 마음에 드는 색깔들을 좀 실제로 보면서 한번 써보는 게 중요하다. 단순히 한 1, 2년으로 내가 이 모든 데이터들을 가질 수는 없어요. 내가 오랫동안 써봐야 되고 그 다음에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이게 처음부터 내가 막 돈을 막 때려 부어가지고 이 모든 걸 다 갖춰놓는다 한다고 또 좋은 것도 아니고 하나하나씩 내가 소화시켜가면서 쓰는 게 중요하다. 저도 여기서 재료들 뭐 사실 그렇게 많이 써보진 못했어. 아직 뭐 윌리엄스버그, 윈저 뉴튼, 렘브란트, 방고흐 이 정도까지만 좀 써봤는데 확실히 좀 다르다. 좀 좋은 재료들 썼을 때 느낌들이 확실히 다르다.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돈 모아가면서 한 번씩 써보면서 나한테 맞는 재료들, 나한테 내 느낌에 맞는 재료들을 찾아서 써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. 그렇게 이제 뭐 유화 브랜드들이 있고, 유화는 단순히 또 어려운 게 뭐냐면은 유화 물감만 쓰는 게 아니잖아. 이제 여기서부터 미디엄들 헷갈리게 만든단 말이에요. 이게 뭐 미디엄들이 종류가 너무 많아. 이 미디엄들은 뭐냐? 테라핀, 페트롤유, 휘발성 오일유가 있고 그다음 건성유들이 있습니다. 이게 유화 쓸 때 중요한 재료들이죠. 휘발성유들은 재료들이 뭐냐면 재료들을 녹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좀 더 유화 물감 자체를 튜브에서 짰을 때 물감 자체의 질감이 엄청 꾸덕꾸덕하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그 꾸덕꾸덕한 거를 나한테 맞는 질감 정도로 만들어줘야 돼. 휘발성 기름들로 내가 이 물감을 녹이는 거야. 이제 파인한 물기로 만들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죠. 내가 이 유화를 이제 건조시키는 류들. 그래서 녹이는 류들은 이제 페트롤, 테라핀, 솔벤트, 화이트 스피릿, 미넬 스피릿들이 있습니다. 여기들도 좀 이제 가격 차이들이 있는데 확실히 이게 휘발성유 기름들은 냄새가 엄청 심해요. 몸에도 굉장히 안 좋고 보통 이제 테라핀들 많이 쓰는데 이게 좀 냄새를 좀 줄이기 위해서 뭐 화이트 스피릿, 미넬 스피릿류들을 많이 사용합니다. 이거는 가격 차이가 조금 이제 미넬 스피릿이나 화이트 스피릿 쪽이 조금 더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냄새가 좀 덜 나고 몸에 안 좋은 건 똑같아. 환기 잘 시켜줘야 돼요. 환기. 나중에 학교에서 이제 야작하고 하다가 학교 작업실에서 잠도 자고 그런단 말이야. 거기 보면 애들 다 유화 쓰고 했을 때 이 휘발성유 기름들 때문에 나중에 가면 목 다 망가지고 눈 건조해지고 이제 피부 다 난리 나고 막 이런다고. 환기 잘 시켜줘야 돼. 그리고 이제 또 건성유 종류 있어요. 이제 대표적으로 오일 종류도 되게 많긴 한데 린시드랑 뽀삐유 오일들이 있어요. 이것도 휘발성 오일들이랑
이 건성류들 같이 섞어가지고 사용하는데 이쪽 류들은 이제 광택 같은 것들을 좀 더 조절해 주는 거예요. 내가 더 이제 유화는 아무래도 그 기름 베이스 재료다 보니까 더 반딱반딱한데 내가 이 휘발성류들을 이제 사용하면서 그 광택의 농도들이 많이 묽어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. 그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기름을 더 추가해 주면서 이걸 더 광택력 있게 해주는 용도로 사용합니다. 그렇게 해서 린시드 뽀삐 오일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린시드랑 뽀삐 했을 때 이것도 나중에 말랐을 때 그 느낌 차이가 좀 있어요. 이것도 뭐 플라시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좀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게 마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약간 좀 더 왜 이렇게 좀 짜치게 말랐지? 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내가 기름의 이 양을 내 그림에 어떤 게 더 잘 맞는지 이 데이터들을 쌓아야 된단 말이야. 이거는 계속 찾아봐야 돼. 단순히 이것도 1, 2년으로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다.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디엄류들이 있어요. 이제 뭐 페인팅 미디엄 뭐 리퀸, 젤 미디엄 막 이런 유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더 내가 이 유화 물감을 그러니까 유화 물감은 마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. 그래서 특히 뭐 겨울이나 이럴 때는 거의 마르지도 않아. 그럴 때는 뭐 그림 말려주는 공간들을 만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좀 대안하기 위해서 이런 페인팅 미디엄, 젤 미디엄들, 리퀸 이런 걸 쓰면은 좀 빠르게 마를 수 있다. 근데 이것들을 이게 빨리 마른다고 너무 남발하잖아요. 그러면은 나중에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크랙이 갑니다. 그러니까 이것도 미디엄 물감들을 잘 섞어가지고 고르게 잘 섞어가지고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어느 부분은 섞이고 어느 부분은 안 섞이고 하면은 여기는 빨리 마르고 여기는 느리게 마르고 하면서 이게 물감도 마르면서 뒤틀어진단 말이야. 이 건조 속도가 안 맞았을 때. 그러면서 이제 크랙 현상들이 생기는데 이제 크랙 현상이 생기면 나중에 갔을 때 물감이 뚝 하고 떨어진다. 물감 미디엄들 잘 섞어가지고 써주지 않으면은 이런 좀 문제들이 생긴다고 하더라고. 이런 것들도 조금씩 주의하면서 그 크랙 같은 거 주의하면서 써줘야 된다. Hey, let's go. 유화는 좀 이제 냄새가 좀 심해. 그리고 냄새가 심하고 한데 아크릴은 이제 냄새가 거의 없죠. 그리고 이제 폴리머 베이스로 해가지고 약간 이제 플라스틱 액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. 근데 또 유화랑 아크릴은 완전 다른 재료예요. 아예 달라. 느낌 자체가 아예 달라요. 그래서 이 아크릴류만의 또 느낌이 있는 거고 유화류만의 느낌이 있는 건데 내가 어떤 그림을 목적으로 해서 그리겠다에 따라서 이제 좀 재료가 바뀌는 것 같아요. 근데 아크릴 중에서도 이제 조금 어려운 게 뭐가 좀 어렵냐면은 아크릴은 뭐 종류가 엄청 많아요. 브랜드들보다는 그 브랜드마다 좀 아크릴이 가지고 있는 느낌들이 많이 다른데 대표적으로 이제 아크릴 하면은 이제 골덴, 암스테르담, 조소냐, 그 다음에 이제 뭐 실드 이렇게 있습니다. 이것도 아크릴들도 브랜드에 따라서 함유량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에 따라서 브랜드들을 선택해 주는 게 좋아요. 종류들이 되게 많다. 대표적으로 이제 골덴에서 보면은 근데 아크릴 자체는 좀 빨리 말라요. 그러니까 유화가 이제 마르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를 이제 좀 대체하기 위해서 사실 뭐 아크릴이 나왔다고 얘긴 하는데 사실 뭔가 유화를 대체할 수 있는 물감은 아니고요. 아크릴이 또 아크릴만의 맛이 있죠. 근데 이제 또 아크릴에서 그렇게 빠르게 마르는 거를 막기 위해서 뭐 골덴, 오픈 아크릴 같은 경우에는 아크릴인데 마르는데 1시간씩 걸리는 그런 재료들도 있어요. 골덴에서 이제 종류 막 헤비바디 아크릴이랑 뭐 플루이드 아크릴 해가지고 이 차이는 뭐냐면은 헤비바디는 질감도가 엄청 높은 이제 물감이에요. 그러니까 꾸덕꾸덕하고 좀 유화처럼 쓸 수 있는 물감이고 하지만 플루이드는 좀 묽게 그리고 내가 깔끔하게 그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이제 플루이드예요. 그래서 이 플루이드의 대표적인 아크릴은 골덴 플루이드랑 조소냐가 있다. 헤비바디 아크릴에서는 뭐 골덴, 암스테르담들 그리고 다른 아크릴 브랜드들도 마찬가지다. 그래서 사실 뭐 쉴드나 이런 것들도 좀 써봤는데 거의 이제 차폐력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. 엄청 그 알료량이 좀 많이 차이가 나. 그래가지고 근데 또 그게 알료량이 막 높다고 해서 또 좋은 건 아니야. 내가 어떤 물감을 사용해가지고 어떤 그림을 그리냐서 필요한 재료를 나한테 필요한 재료를 정확하게 찾는 게 중요한 거지. 그래서 그런 좀 이슈들이 있다. 그리고 이 아크릴도 마찬가지로 좀 가격대별로 그 느낌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. 아크릴에서 조금 또 어려운 게 이 미디엄류들이에요. 미디엄에서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뭐 글로스, 사틴, 매트, 헤비젤, 페이스트, 푸어링 막 이름들이 엄청 많이 섞여 있단 말이야. 그래서 이게 뭐지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아크릴, 그러니까 유화 자체는 기본적으로 광택이 세단 말이야. 근데 아크릴은 보통 이제 무광 위주예요. 그래서 이 광택을 내가 조절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. 그래서 이 광도를 내가 조절하기 위한 보조제 같은 거예요.
그래서 광도를 이제 나타내주는 단어가 글로스, 사틴, 매트예요. 글로스는 유광, 매트는 무광, 사틴은 방광이에요. 그래서 근데 이 아크릴은 아무래도 이 폴리머 재질의, 그러니까 폴리머 베이스의 물감이다 보니까, 그러니까 또 이 아크릴에서 또 유광 올라왔을 때 이것도 좀 잘못 사용하면은 굉장히 짜쳐지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내가 테스트를 많이 해봐야 돼. 내가 이걸 좀 매트하게 할 건지, 아니면은 방광으로 할 건지, 유광으로 할 건지, 이거는 자신한테 맞는 거를 찾아서 써줘야 돼요. 아니면은 나중에 마지막에 바니쉬, 그러니까 아크릴 같은 경우는 좀 빨리 마르니까 건조가 좀 아크릴도 좀 100% 건조 자체는 좀 더 오랫동안 내가 말리긴 해야 되지만 그래도 유화에 비해서 빨리 마르는 편이란 말이야. 그래서 나중에 뭐 바니쉬에도 이 광택별로 바니쉬들이 따로 있거든요. 내가 이 광택에 맞춰가지고 바니쉬 처리해주면은 그림의 느낌이 차이가 확실히 나게 된다. 이렇게 내가 광도를 맞출 수 있고, 그 다음에 또 미디엄들에서 이제 보면은 뭐 헤비겔, 페이스트, 푸어링, 솔리드겔, 퍼미스트겔, 에어브러쉬 미디엄, 플루이드, 소프트겔 많이 하면서 종류들이 엄청 많다면 이게 뭔 말인가 막 헷갈려요. 근데 이것도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이 질감을 더 꾸덕하게 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뭐 페이스트, 헤비겔, 솔리드겔, 퍼미스트 이런 주류의 재료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, 그 다음에 내가 이걸 더 묽게 하고 싶다 했을 때 에어브러쉬, 플루이드, 소프트겔, 뭐 푸어링겔 해가지고 내가 이걸 더 묽게 해가지고 그 붓터치를 없애는 류로 이제 표현을 하겠다 해서 내가 어떤 걸 표현하겠냐에 따라서 그냥 사용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내가 필요한 질감들을 생각을 하면서 써줘야 된다. 근데 이것들도 이게 막 나중에 가면 막 섞어가면 쓴단 말이야. 정확하게 나한테 딱 맞는 미디엄은 없어가지고. 그래서 이것들도 재료들 만약에 내가 아크릴을 중점적으로 쓴다, 유화를 중점적으로 쓴다 하면은 내 이 미디엄들을 그러니까 많이 테스트 해보는 게 중요하다.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이제 학교 처음 갔는데 나는 이제 대학생 왔으니까 나는 이제 프로야. 막 나는 이제 내가 그리는 모든 그림은 작품이고 나는 여기에 내 모든 걸 쏟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려야 되는 건 맞지만 사실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. 아직 대학생이면은 실험해봐야 될 것도 엄청 많고 내가 데이터 쌓아야 될 것들이 엄청 많다. 그래서 이 좀 재료들을 내가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결국에는 재료들의 이것도 결국엔 투자란 말이야. 투자 개념이고 내가 그 투자한 만큼 내가 데이터를 쌓을 수가 있는 거여가지고 다양하게 내가 사서 써보는 것들이 좋다. 그러면서 내가 이 데이터들을 쌓고 그 다음에 뭐 주위에 내가 이거 일일이 다 테스트해보고 할 수는 없잖아. 그래서 학교 같은 데에서 그 같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. 왜냐면은 각자마다 자신의 입장들이 있거든. 자신의 스타일이 있는 거고. 그래서 자기 스타일을 찾아서 각자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보고 그 데이터들을 각자 자신이 쌓인 데이터들을 공유해 가면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더 배로 증폭시키려고 그 학교를 가는 거다. 너무 막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거 사실 그럴 때가 아니라 서로 내가 뭘 했는데 뭐가 더 좋았더라, 내가 뭘 했는데 뭐가 더 좋았더라 서로 공유해가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이제 쭉 해가는 게 가장 좋다. 그래서 요번에는 좀 간단하게 먼저 유화랑 아크릴 위주로 재료 설명을 해봤는데 또 나중에 만약에 좀 더 궁금한 재료들 있으면은 또 한번 제가 천천히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한번 녹화 마치고 또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. Hey, let's go.